안녕하세요. 1월 16일 일요일 두 번째 주가 지나고 내일부터 이제 오늘부터죠. 세 번째 주가 시작이 됩니다. 네오이민텍은 그동안에 9,500원을 저점으로를 했고 10,000원 이상에서 얼마 전에 블록딜이 나오면서 여전히 블록딜은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출회가 된다라고 했었죠. 지속적으로 현재도 출회가 되면서 지난 목요일에 매드팩토, 지난 금요일에 셀트리온으로 인해서 연초에 제약바이오의 애군이 이렇게 드리워지면서 그리고 임상 하나가 캔슬을 취소하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블록딜 물량은 여전히 투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오이민텍은 현재로서의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은 저점 위치를 잘 잡게 된다라면 이러한 위기 상황이 기회로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부터 확인해 보면은요, 현재 나스닥을 먼저 바라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 일요일, 토요일 새벽녘에 14,893포인트 86.9 사이에 강보합을 형성을 하고 다우존스는 현재 35,900, 36,000이 조금 밀린 200포인트 0.56의 약보합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의한 재정 긴축으로 금리 인상으로 3월 정도에 이전에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겠지만 소폭이라 생각을 하고요. 현재 팬데믹인 상황이라서 큰 금리 인상은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박스권의 글로벌 증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따라서 나스닥만 보게 된다라면 14,200, 400에서 15,500 밴드 좀 더 넓히게 되면 14,000과 16,000 그러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박스권 하단에 들어가고 네오이민텍은 기술적으로 또한 블록딜이 주춤하는 그러한 시점에 진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네오이민텍의 최근의 모습 2, 3일 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TI7의 코로나19 관련해서 임상 한 건을 철회한다라고 3일 전에 하면서 목요일 정도가 되죠. 상황은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임상 한 건 조금 더 살펴를 보겠지만 이 한 건 철회는 저는 당연히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오이민텍이 NTI7의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한 건을 철회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 환경 변화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입장이고요.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이 임상정보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따르면 네오이민텍의 면역항암 신약 NTI7의 코로나19 관련 임상 1상이 지난해에 철회가 됐습니다. 앞선 네오이민텍은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가 발생을 한 지 한 3개월 뒤 정도 FDA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서 NTI7의 임상시험을 승인을 받았고요. 코로나19를 제거할 수 있는 인체 내 핵심 림프구는 T세포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체 내 유일한 물질은 인터로킨 7이다. 네오이민텍이 개발 중인 NTI7은 T세포를 증강시키는 기전을 통해서 면역 항암제로 임상 개발하는 중인데 이를 코로나19 치료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철회된 임상 한 건의 경우는 기존 임상보다 자세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파일럿의 연구이고요. 기존 임상 시험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오이민텍 관계자는 해당 임상 디자인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설계된 것이고 하지만 이제 백신 접종도 많이 하고 치료제도 보급이 되는 등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과거 임상 디자인으로는 환자를 유인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철회를 단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오이민텍은 1월 19일 그리고 내일 한 2, 3일 뒤죠.
오전 9시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라고 13일 밝혔고 이번 설명회는 컨퍼런스 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최근 기업적인 환경은 그렇고요. 그리고서 현재 제약바이오 매드팩토로 인해서 임상을 하면서 결과물적으로 뭐 사망을 했다 2명이 이러한 부분에서 청년의사라는 언론사를 통해서 너무 섣부른 감으로 인해서 폭락을 또 맞았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셀트리온의 분식회계로 몇 해 전부터 진행되어 온 그것이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한다는 것으로 또 이렇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2%의 조정을 보임으로써 이렇게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는 아직 대단히 하락을 하는 그러한 형국에 그리고 매드팩토로 인해서 지난 목요일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죠. 현재 매드팩토도 역시 미국의 머크사와의 그러한 임상 3상 진행 중인데 역시 네오이민텍도 머크사와의 이러한 유대적인 그러한 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지 투매가 이루면서 지난 목요일에는 최저의 가격이 15% 8,260원까지를 했고 현재는 일봉상 으로서 여전히 하락하는 추세에 그러나 모멘텀으로 보게 되면 일봉상의 과매도 오버셀링인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월화수 이 정도 내에 하방 경직의 위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우리는 들여다볼 사항이 바로 수급 상황인데요. 수급을 보게 되면 네오이민텍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여전히 지난 12월 23일 블록딜이 나오면서 여기는 기관 투자가 200만 주의 매도 그리고 200만 주의 외국인이 들어온 모습을 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이렇게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에는 23,361주 물론 이것이 200만 주 들어왔지만 이것이 훨씬 더 200만 주보다 더 많이 팔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거 이전에 매수한 부분까지 아마도 197만 9천 주 정도가 요 기간 12월 24일부터 13일까지 완전히 다 소화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더욱더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그 이전에 12월 22일 또 12월 20 그 이전에 이렇게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 200만 주 던진 이 기관 투자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매도가 보였었죠. 그리고서 지난 목요일에 연기금에서 66,850주가 들어오면서 사모펀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모펀드도 역시 12월 23일 380만 주가 매도를 하면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 이제 1월 13일 목요일에 해당하고요. 7,652주를 들어와서 이제는 블록딜 물량도 어느 정도 소진이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의 세 번째 주를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방의 모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다 봐야 될 것이고요. 블록딜 물량도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마무시하게 지난주에 폭락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9,500원 정도를 이곳에 일봉상에서를 이와 같이 보게 되면 충분하게 지난해 8월 정도부터는 하방 경직된 9,500원을 가장 저점으로 이렇게 그려졌고요. 그곳을 무너지다 보니까 목요일 매드팩토로 인해서 연관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한 건에 철회를 하는 임상 철회를 하는 그로 인해서 15%의 가격 조정이 그러면서 셀트리온으로 금요일 날 또 하락 그때는 3%의 3.15 8,620원의 종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으로 보는 파란 오버셀의 그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고요.
주봉의 역시도 그렇게 생각됐고 일봉 역시나 그렇고요. 분봉의 모습으로 시장 심리를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이뮨텍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난해 8월 이후부터 하 9,500원 그 이하 정도라면 대단히 견고하게 지지하던 모습이 지난 목요일에 임상 한 건 철회 매도 팩토의 그러한 사망 관련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매도 팩터는 28%, 27점 몇 프로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왔고 하한가에서 좀 풀린 모습 그랬었고 금요일은 또 셀트리온으로 두 방 그래서 연초에 제약업 지수는 대단히 바닥권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상황 그래서 8,620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우하향으로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한번 8,500원 터치하고 움직일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V자 반등도 있겠지만요. 상승하기 위해서는 하락과 일부 상승과 하락, 상승 이러면서 이제 기간 조정으로 거쳐가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되겠죠. 보통 이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같이 기간 조정, 즉 더 이상 가격은 더 떨어지지 않으면서 작은 파동을 그리면서 여러 번 전저점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고 매도세에 대한 물량을 대기 매수세로 전부 다가 소화를 하고 이제 매도세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매수세의 힘이 강해져서 주가를 우상향의 모습으로 진행이 되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주가의 일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네오 이뮨텍은 여전히 아직은 시장에서 위축된 제약바이오에서 불확실성이 가중이 되고 조금 더 시장을 관망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것이 끊임없이 하락보다는 이러한 위기가 어느 정도 시간이 며칠 정도 지나서 희석이 되고 하방 경직된 모습이 나오고 그러한 시점에 있어서 추가 매수하는 것이 더욱더 낫지 않느냐. 주식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항상 시장에 따른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일요일 오후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어쨌든 현재 난데없이 연초부터 제약업 지수의 하락 그리고 매드팩토 그리고 셀트리온 등으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운 제약바이오 시장을 보여주고 특정 종목에 한해서만은 수급이 집중되는 그러한 현상이지 기업적인 문제의 차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침착하게 서두르지 않고 아직은 낙폭과대이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정말로 매수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추매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 시간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NTI7 네오 이뮨텍의 6월 정도가 되면은 상당하게 밖으로 내세울 이런 부분이요. 경쟁력이 다수의 임상 결과가 발표되어서 경쟁력이 확인하는 올해 2022년 이민년의 해가 네오 이뮨텍은 떠오르는 시작이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힘내시고 오늘 휴일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